요즘 집에서 가장 자주 쓰는 식용유 혹시 그냥 익숙해서 계속 쓰고 계신가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기름 하나가 몇 달 뒤 내 몸이 보내는 경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뇌혈관 염증과 식생활을 연구해 온 박도연입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본 수많은 분들 중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기름 하나만 바꿔도 혈관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단 한 가지 기름 선택만 바꿨을 때 실제로 달라지는 혈관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같은 기름으로 요리해온 분들, 그냥 습관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신다면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요. 실제로 제 연구실에서 추적한 사례들을 보면 기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를 수없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결과예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뇌와 혈관을 살리는 첫 번째 전환점이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천천히 끝까지 들어주세요. 요즘 집에서 어떤 기름을 가장 자주 쓰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정숙 72세 어르신은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기 힘들다며 웃으셨습니다. 튀김 요리에는 늘 같은 식용유를 썼고 마트에서 세일할 때마다 사두곤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머리가 묵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끝이 저릿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 넘기셨지만 실제로는 혈관 속 염증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정숙 어르신께서 제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 혈압 수치도 불안정했고 무엇보다 아침마다 느끼는 두통이 일상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한 건 약도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기름을 바꾸는 작은 실험이었죠. 정숙 어르신은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생으로 하루 한 숟가락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기름 하나 바꾸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한 달 뒤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아침 두통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 역시 오랜 연구자로서 깊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우리 몸이 정직하게 반응한 결과였던 거죠.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기름의 종류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혈관을 맑게 하는 좋은 기름 두 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올리브유의 주요 성분인 올레산은 혈관벽 염증을 낮추고 피를 묽게 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올레산의 힘이었어요. 우리 몸속에서 올레산이 작용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올레산은 혈관 내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파이프 청소를 하듯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이 점점 맑아지고 탄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프랑스의 한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을 5년간 관찰한 결과가 있는데요.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뇌졸중 위험이 약 40%나 낮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약을 먹어도 이렇게 확실한 결과를 얻기 힘들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이 연구 참가자들이 특별히 다른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냥 식용유를 올리브유로 바꾼 것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철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았는데
아침마다 두부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곁들인 지 6개월 만에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침 식탁에 올리브유 한 병을 넣고 매일 한 숟가락씩 드신 거죠. 철민 어르신은 처음엔 기름을 생으로 먹는 게 낯설다고 하셨는데 두부 위에 뿌려 먹으니까 고소하고 맛있더래요. 올리브유를 고르실 때는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선택하세요. 일반 올리브유보다 조금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엑스트라 버진은 첫 번째 압착으로 얻은 순수한 기름이거든요. 그리고 볶지 말고 생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올레산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올리브유가 열과 빛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한 달 내에 다 드세요. 특히 창가나 가스레인지 근처에 두시면 안 돼요. 빛과 열 때문에 빠르게 산화되거든요. 저는 항상 올리브유는 싱크대 아래 어두운 수납장에 보관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올리브유를 언제 어떤 요리에 활용하고 계신가요? 샐러드에 뿌리는 것도 좋고 아침 토스트에 살짝 발라 드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란 프라이 위에 살짝 뿌려 먹는 걸 좋아해요. 다음으로 들기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들기름의 알파리놀렌산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저하를 늦춰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나라 전통 기름인 들기름만큼 뇌 건강에 좋은 기름도 드물어요. 사실 외국에서도 들기름의 효능에 주목하고 있을 정도예요. 알파리놀렌산은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데요. 우리 뇌는 이 성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움직이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부산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은 뇌 신경세포의 재생과 염증 완화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도 확인된 내용이에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3개월간 들기름을 섭취한 그룹이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순자 74세님은 들기름을 나물에 생으로 넣기 시작한 뒤 깜빡하던 증상이 줄고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식구들이 먼저 알아차릴 정도로 변화가 뚜렷했대요. 특히 손자 이름을 깜빡하는 일이 줄어들고 TV 드라마 줄거리도 잘 기억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들기름은 나물, 비빔밥, 두부 위에 생으로 뿌려서 하루 한두 숟가락 정도 드시면 됩니다. 요리 마지막에 살짝 두르는 것도 좋아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일 때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넣으면 구수한 맛도 살아나고 영양도 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온에 두면 금방 산패되거든요. 그리고 개봉 후 2달 이내에 드세요. 향이 변하면 바로 버리셔야 해요. 산패된 들기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고소한 향 대신 비린내나 쿰쿰한 냄새가 나면 그건 이미 상한 거예요. 들기름을 아직 상온에 두고 쓰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당장 냉장고로 옮기세요. 이것만으로도 기름의 신선도가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작은 용량으로 자주 사는 게 큰 용량 하나 사서 오래 두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기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린과 가공 유지가 첫 번째예요. 이 기름들은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서 혈관벽 염증과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사례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바로 이 마가린 때문이었어요. 트랜스 지방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은 이걸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관벽에 그대로 쌓이게 되고 이게 염증과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지방 섭취를 0에 가깝게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트랜스지방은 우리 혈관에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이미 트랜스지방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임성호 70세님은 아침 빵에 마가린을 발라 드셨는데 버터 대체로 올리브유를 쓰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분도 처음엔 빵에 올리브유가 어울릴까 의문을 가지셨대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훨씬 고소하고 맛있더래요. 토스트에 올리브유를 살짝 바르고 소금을 조금 뿌리면 정말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빵에는 아보카도나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여 보세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식품 성분표에 가공 유지나 부분 경화유라는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과자, 빵, 케이크 살 때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지금 냉장고 속 마가린 아직 남아 있나요?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게 여러분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 나중에 수천만 원 병원비를 쓰게 될 수 있어요. 다음은 정제 식물성 기름이에요. 카놀라유, 옥수수유 같은 기름들이 여기 포함되는데요. 이런 기름들은 오메가6 지방이 과다해서 혈관 염증을 유발합니다. 오메가6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균형이 중요한 거죠. 문제는 현대인들이 오메가6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1대2 정도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정제 식물성 기름은 이 비율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오메가6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이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지훈 62세님은 튀김류를 줄이고 들기름과 올리브유로 바꾼 후 피로감이 줄고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이분은 특히 저녁에 느끼던 극심한 피로가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식용유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죠. 만성 피로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체내 염증인데 기름을 바꾸니까 염증이 줄어든 거예요. 튀김은 가능한 한 줄이시고 구이나 무침에는 좋은 기름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기름을 오래 두지 말고 한 달 내에 소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에 오래된 식용유가 얼마나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유통기한 확인하시고 개봉한 지 오래된 건 과감히 버리세요. 마지막으로 재사용 튀김기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한번 가열된 기름은 산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혈관에 해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화학 구조가 변하면서 독성 물질이 생성되거든요.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재가열한 식용유에서 산패 지수가 최대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3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깝다고 다시 쓰는 그 기름이 실은 독을 먹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특히 검게 변한 튀김기름은 발암 물질까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혜란 69세님은 남은 튀김기름을 다시 쓰는 습관을 끊은 후 두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분은 오랜 세월 기름을 아껴 쓰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그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거죠. 애란 어르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몇백 원 아끼려다 건강을 잃을 뻔했다고요. 튀김 후 남은 기름은 재사용하지 마시고 필요한 양만 소량으로 사용하세요. 튀김을 꼭 해야 한다면 한 번 쓰고 버릴 만큼만 부으세요. 색이 짙거나 냄새가 변한 기름은 즉시 폐기하셔야 합니다. 혹시 아깝다는 이유로 기름을 2번 이상 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당장 그 습관을 끊으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고마워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주방을 정리한 후 혈관을 맑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더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 2컵을 마시는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이 상태로 아침 활동을 시작하면 혈관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특히 새벽부터 아침 시간대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라는 거 아시나요? 바로 이 피가 끈적한 상태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거든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찬물은 오히려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위장이 민감하시니까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천천히 2컵 정도 마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하듯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물 1컵을 천천히 마시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은 다음에 또 1컵 마십니다. 이렇게 나눠 마시면 부담도 없고 습관으로 만들기도 쉬워요. 여러분은 하루 물 섭취량을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져요. 물 마시는 습관 하나만 제대로 들여도 건강이 많이 좋아집니다. 걷기 운동은 정말 강력한 혈관 건강 비법이에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관의 탄력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제가 수년간 관찰한 결과 매일 걷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혈관 나이가 훨씬 젊었어요. 실제 나이는 70대인데 혈관 나이는 50대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도 적고 심장에도 부담이 없거든요. 특히 혈관 건강에는 격렬한 운동보다 규칙적으로 걷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너무 빠르거나 과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본인 페이스에 맞춰 걸으시면 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딱 좋아요. 숨이 턱까지 차면 너무 빠른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나누어 걸어보세요.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나눠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점심 먹고 10분, 저녁 먹고 10분 이렇게 나눠도 효과는 똑같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오늘 몇 걸음이나 걸으셨나요? 만보를 목표로 하시되 처음엔 5,000보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스마트폰에 걸음수 세는 앱을 깔아 놓으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돼요. 숫자로 보이니까 더 걷고 싶어지거든요. 수면은 혈관 회복의 황금 시간이에요. 7시간 숙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 혈관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혈관이 제대로 회복할 기회를 잃는 거죠.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혈관벽을 복구하고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과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지만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뇌경색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명을 낮추세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게 좋아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수면 시간은 충분하신가요? 밤 11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주무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가 우리 몸의 회복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거든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식사할 때 소금을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싱겁게 먹는 것이 혈압 안정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혈관 건강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에 무리가 가거든요. 특히 국물 음식 섭취를 줄이세요. 국이나 찌개에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 있거든요. 국물을 다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식사 전에 국물을 반 숟가락만 덜어내고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엔 싱거워서 힘들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오늘 국을 얼마나 드셨나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예요.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장류도 소금 함량이 높으니 조금씩만 사용하세요. 손을 자주 움직이는 활동도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뇌의 기억 영역이 자극되거든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뇌 영상 연구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우리 손가락 끝에는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고 이게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는 습관은 뇌 자극을 떨어뜨립니다. 손가락으로 화면만 스크롤하는 건 진정한 손 운동이 아니에요. 글씨 쓰기나 뜨개질을 하루 10분이라도 해보세요. 색칠하기나 종이 접기도 좋습니다. 요리하면서 재료 썰고 다듬는 것도 훌륭한 손 운동이 됩니다. 오늘 손으로 무언가 만들어 보셨나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고 십자수나 자수 같은 것도 좋아요. 손을 섬세하게 움직일수록 뇌가 더 많이 자극받습니다. 대화와 웃음은 뇌혈류를 늘려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을 때 우리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웃을 때는 얼굴 근육이 움직이면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인지 저하가 빨라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사회적 고립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뇌 자극도 줄어들고 우울증 위험도 높아져요. 친구나 가족과 하루 한 통화라도 하세요. 직접 만나지 못해도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면 더 좋아요. 상대방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뇌가 더 많이 활성화되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웃은 순간이 언제인가요? 웃음은 최고의 혈관 운동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는 시간을 가지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좋고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뇌를 활성화하는 데 정말 좋아요.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평생 유지되는 능력이에요. 70대, 80대가 되어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무리한 공부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매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뇌는 반복을 통해 학습하거든요. 하루 10분씩 새로운 단어나 노래를 외워보세요. 외국어 공부도 좋고 시를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관심 가는 분야부터 시작해 보세요.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호흡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4에서 7에서 8호흡법은 긴장 완화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권하는 기법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지는데 이런 의도적인 호흡으로 긴장을 풀 수 있거든요. 과호흡은 피하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억지로 하면 오히려 어지러울 수 있어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하루에 5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기 전에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지금 한번 함께 해보실까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겁니다. 내쉴 때 몸의 긴장이 풀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 호흡법은 혈압을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흐름을 조금만 바꿔도 뇌혈관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비싼 약보다 중요한 건 매일 쓰는 기름 하나와 작은 생활 습관이에요. 제가 30년 넘게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아무 기름이나 쓰시는데 그러면 혈관은 천천히 막히고 염증이 쌓입니다.
당장은 느끼지 못해도 몇 년 뒤에 큰 문제로 돌아오는 거죠. 반대로 올바른 기름과 습관으로 바꾸면 혈관 흐름이 맑아지고 뇌 건강이 개선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정말 심각합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고 한번 쓰러지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요. 거동이 불편해지고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병원비도 수천만 원씩 들어가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면에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놀랍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수없이 목격한 실제 변화들입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이 있습니다. 오늘 마트에 가시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한 병씩 사세요. 비싼 제품일 필요 없어요. 중간 가격대 제품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 속 오래된 정제유와 마가린은 과감히 버리세요. 아까우시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기름들이 여러분 혈관을 조금씩 막고 있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깝다고 느껴지신다면 병원비 수천만 원과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아까운 일인가요? 그 선택 하나가 수천만 원의 병원비와 평생의 고통을 대신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본 수많은 사례들이 이걸 증명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젊게 만드는 식단의 순서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혈당과 혈압이 달라진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정말 실용적인 내용이니까 꼭 다음 영상도 챙겨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여러분의 주방에서도 바로 실천해 보실 건가요? 어떤 기름을 버리고 어떤 기름으로 바꾸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